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5% 하락한 25,106.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7% 상승한 2,707.88에, 나스닥 지수는 0.14% 오른 7,298.2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차관급과 고위급 협상을 잇따라 갖고 집중 협의에 들어갑니다. 백악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14에서 15일 중국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 둔화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해 3%의 성장 이후 경제 성장세가 더 지속 가능한 쪽으로 다시 완만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정책위원회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입장을 이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손해를 봐도 물고 있고, 또 주식 양도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2월 내에 TF 의견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1% 이상 하락하면서 21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200선 이탈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1% 이상 상승하면서 720선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지난주 사실상 중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쉬어가는 장이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월요일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취소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이 반도체 관련 IT 주가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도 함께 전망해봅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취소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습니다. 두 중요 이벤트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살펴봅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과 함께 반도체 관련 IT 주가들도 상승세 띄었습니다. 이유 무엇일지 살펴봅니다. 네, 이번 주 브렉시트 관련 하원 2차 표결이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 갖고 있는데요. 살펴봅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또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 취소 소식으로 시장은 실망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순매수세 이어오던 외국인들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매도하면서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이번 주 기업 실적들도 조금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우리 이틀밖에 열리진 않았지만요. 설 연휴 동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 설 연휴 직후 이틀 동안 열린 가운데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근데 그 긍정적인 분위기의 기본 요소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될 가능성, 무역 협상의 상당 부분 진전 소식을 진전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어떤 그 바람을 일으켜 왔었는데 그 부분이 말 그대로 2월 말 개최가 불발이 되면서 일단 상당히 그 힘든 그런 하루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지난 주말에 전반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주말에도 계속 얘기가 되면서 일단 이번 주 초 그리고 이번 주 말 차관급과 장관급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서로 간의 협상이 계속되면서 실질적으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 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악재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2월 말 개최가 무산되었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 많이 좀 들었고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부분은 사실상 소위 말하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과 반도체 주가와 상당 부분 밀접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인지하시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소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결국은 반도체 주가, IT 주가 이 부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어떤 그 가늠자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의 어떤 연방정부 셧다운 진전이 사실상 좀 미미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죠, 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일시 종료가 마무리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2월 15일이 지나가게 되면 그 전에 행정부와 의회 간에 합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다시금 셧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 기업의 이익 그리고 경제 지표의 둔화가 상당 부분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 실적 발표가 일단은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업의 이익단 오히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면서 시장은 밸류에이션 중심의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지표의 둔화 일단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FOMC의 금리 스탠스 완화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각종 부양 정책이 시장 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발표되는 지표 하나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시장 내 작용을 하면서 시장 상승폭을 크게 높이지 못하는 오히려 눌림목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부분 아마 이번 주에도 이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호재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일정과 장소가 확정이 되면서 상당 부분 구체화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도 역시 그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일은 2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이 됐죠. 이렇게 된다 보니까 아마 그 이전에 다양한 뉴스 플로우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시장 내 남북 경협주가 그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분 흔들리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 분명하게 염두에 두시면서 상황에 맞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상황에 맞게 조금 좀 나의 욕심을 좀 줄여가면서 수익을 일정 부분 만들어 나가면서 확보해 나가면서 좀 전략 대응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시장 내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상당 부분 완화시켰던 FOMC 통화기조 완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FOMC의 통화기조 완화와 맞물려서 중국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이번 3월 초에 있을 전인대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주요국들의 어떤 그 금리 스탠스가 FOMC를 페드를 쫓아가는 그런 완화적인 기조로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절대 악재는 아니고 절대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2월 말에 개최가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지속된다라는 점. 이 부분은 계속되는 시장 내 호재로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이번 주에 있을 것. 결국 실적 발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실적 발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라면 밸류에이션 관점이 상당 부분 부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시장 평균 PR이 10.8배 정도 됩니다. 미국의 시장이 2배 정도 되고요. 글로벌, 오히려 이머징이 15배에서 16배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여전히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번 2차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2월 말 개최되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의 레벨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평가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4조 원이라는 큰 금액의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이번 2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여전히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저평가 매력이 높은 업종, 종목, 반도체 업종 상당히 크죠. 화학, 철강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내구, 소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글로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이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이번 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14일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15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 크게 네 가지 이슈가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브렉시트고요. 두 번째는 연방정부 셧다운이고요. 세 번째는 FOMC의 금리 변화 스탠스고요. 네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라면 북미 정상회담이다라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우리나라로 하여금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매수를 더 늘리게 만들 수 있는 상당 부분 어트랙티브한 그런 어떤 그 이슈 지금 현재 5개의 재료가 시장 내 잔존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방향성 특히나 이번 주에는 브렉시트의 방향성과 연방정부 셧다운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번 이벤트 일정과 맞물려서 14일이 지금 뭐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브렉시트 플랜 B를 가지고 영국의 메이 총리가 EU 정상들과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일까지 협의를 한 이후에 그 협의 결과를 가지고 14일 의회로 돌아와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2차 투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결이 되느냐 가결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제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도 시장 상당 부분 어떤 그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은 역시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의 일시 정지, 일시 해제가 된 부분에 대한 종료일입니다. 16일부터는 그 전까지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라면 16일 토요일부터는 다시금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미국의 GDP를 다시금 갉아먹게 되는 상당 부분 우려스러운 그런 모양새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요일 우리 시장 역시 상당 부분 눈치 보기 양상이 상당히 심도 있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4일, 15일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차관급 무역 협상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조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적재산권과 상당 부분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 뭐 정리를 해보면 앞서서도 최윤 앵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중국 춘절이 지난 어제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연휴가. 오늘부터 다시 중국의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거나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소비가 얼마나 늘었느냐. 경제 지표의 상당 부분, 어떤 매우 중요한, 힌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미국의 실적 시즌에 대한 강도가 시장으로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겠냐는 뭐 왜냐하면 대다수 매우 중요한 굵직굵직한 어떤 그 종목들에 대한 실적 발표는 이미 끝났다. 지금 남아있는 것 뭐 스포츠웨어의 언더아머랄지 시스코랄지 그다음에 소비주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가 지금 남아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EIA, 에너지 보고서가 이번 주에 발간 예정에 있고요. 오펙 보고서도 지금 발표 예정에 있어서 글로벌 국제 유가와 관련된 어떤 그 지금 현재 현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각종 경제 지표의 발표 특히나 물가 수준에 대한 발표가 상당 부분 이번 주에 많이 중국과 미국 쏠려 있다라는 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FOMC의 통화 정책에 두 가지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고요. 또 하나는 고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과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 정책 목표로 삼은 이후에 금리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라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취소된 미중 정상회담일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미중의 경우에는 취소됐지만 그래도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두 개의 이벤트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앞서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시장 일단 놓고 보면 5개 매우 중요한 이벤트 내진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 그리고 FOMC를 비롯한 각 주요국 통화 정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림들이 그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 5번째로 남아있다라는 점.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14일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의회 2차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 셧다운의 마감일 그러니까 지금 그 해제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일시 해제의 일시 정지에 대한 마감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게 합의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16일 토요일부터는 다시금 셧다운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셧다운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이런 말씀도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일주일에 0.1%포인트만큼 그 미국의 GDP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연구 결과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라면 연방정부 셧다운의 장기화는 상당히 미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 기간이 좀 짧았다라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셧다운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금 캐치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질 않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30일이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캐치업, 만회하는 것보다는 깎아먹고 그냥 다음부터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분쟁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황으로 들어갔고, 하지만 현재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논의가 이번 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기대감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4가지 그리고 5가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미국 경제와 FOMC의 어떤 그 금리 스탠스는 달러 인덱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렉시트의 방향성은 영국 파운드화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바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의 방향성을 본다면 위안화가 절상 국면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상당 부분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 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인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내지는 해결을 위한 가장 큰 어떤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이어지게 되는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정확한 힌트를 알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CDS 프리미엄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물 CDS 프리미엄 최근 30bp가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한 4, 5년 만에 최저치의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점, 33bp 수준으로 하락해 있게 되면서 과거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 그만큼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지금 현재 이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그 척도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속적인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면 결국은 지수의 레벨업, 밸류에이션의 레벨업과 바로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국물 CDS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북미 정상회담의 방향성과 그리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흐름을 통해서 결국은 CDS 프리미엄이 낮게 된다라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국물에 대한 밸류에이션, 시장 밸류에이션도 같이 높아지게 되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평균 PER 10.5배, 이 부분이 14배, 15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떤 종목군들을 사야 될까? 당연히 업종 대표주죠. 당연히 업종,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상당 부분 중요하지만요. 하지만 전체적인 조금 좀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편안하게 나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군, 업종군들은 각 업종에 있어서 업종
대표주일 것이다 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 업종 대표주들은 MSCI 한국물, 한국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이제 3월 초에는 또 그 코스피 200 지수 편출입 종목이 바뀌게 되죠. 나타나게 되죠. 이런 종목에 이제 편입이 되는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IT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제히 상승세 보였고 우리 시장에서도 IT 종목들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3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IT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앞서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소위 말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는 한국물 CDS 프리미엄의 움직임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빠른 힌트를 주는 부분은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라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라는 부분 마음속에 좀 넣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방향성은 미국의 달러화도 아니고요. 국제 유가도 아니고요. 국제 상품 가격도 아니고요. 절대 중국의 위안화의 방향성이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이 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회담을 1차, 2차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주말 주요 언론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상당히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배경 좀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중국 측 역시 양보 또는 상당히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가 강제 기술 이전을 중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미국 측의 요구사항. 세 번째가 불법 보조금을 좀 중단해다오라는 요구. 근데 여기서 핵심 부분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하면 IT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과 통신 부분. 이때까지의 중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를 가지고 사실상 움직였던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애플 컴퓨터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든 것들의 주가 움직임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상당 부분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그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상당 한 20-3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 우리 시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해결책 여부. 근데 여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면서 과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찡화윤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인수가 불발로 돌아갔고 퀄컴이 중국의 NPX를 인수하는 부분 역시 실패로 돌아갔고 마이크론의 일부 제품이 중국 내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 등 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화웨이의 멍 CFO가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다라는 미국에서 신병이 인도되면서 구속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지금 중국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라는 점. 좀 반대적인 어떤 불매운동,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애플 컴퓨터의 어떤 실적의 하락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물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최근 서로 간에 좀 화해 모드 내지는 해결의 양상, 그리고 3월 1일 이전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통신기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상승 모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 근데 만에 하나 3월 1일 이전에 정말 협상의 돌파구를 못 찾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번 주가 아마도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번 주 차관급과 장관급 베이징에서 이제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 내지는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라면 시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통신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힘든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역 분쟁은 지금 현재 지적재산권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고요. 지적재산권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와 관련된 분쟁, 그리고 5G와 관련된 분쟁이다라고도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따라서 그렇다라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좋을까?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히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반도체 지수나 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동조화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이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이 타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라면 거꾸로 미국의 보호무역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방향성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조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번 주 베이징에서 이 고위 협상이 있는 만큼 빠르게 뉴스플로우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브렉시트 관련해서 하원 2차 표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난주에 BOE, 영국의 잉글랜드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좀 눈치 보기, 좀 시장의 어떤 그 통화에 대한, 그리고 경기 불안에 대한 어떤 불식을 잠재우기 위한 그때 먼저 좀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3월 29일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진행되는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메이 총리, 그리고 EU의 각국 정상들, 그리고 영국의 하원 다 물론 한 마음 한 뜻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자는 의지는 서로 간에 각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 날 벌어질 2차 투표, 이 부분도 이번 주 말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전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2차 국민 투표, 그리고 이제 2차 전체적인 2차 의회 투표가 아니라 제2 국민 투표의 가능성도 지금 현재 서서히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시장 내에서는 노딜 브렉시트에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우려 내지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점. 최근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노딜 브렉시트는 좀 피하자, 그리고 경제적인 재앙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피해보자. 따라서 전반적인 하원 통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낮지 않겠느냐. 따라서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라는 부분. 브렉시트가 전체적으로 3월 29일이 아니라 제2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면서 3월 29일이 아닌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일단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요. 기억을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마감일은 셧다운에 대한 일시 해제, 일시 종료 마감은 2월 15일입니다. 시장 내 상당 부분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는 점. 다행스럽게 이 두 가지 이슈가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라면 그나마 시장 내 충격이 크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게 막상 어떤 그 결정이 내려진다라면 그 결정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 크게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투자 의견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글로벌 변동성이 이번 주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업 실적에 의한 어떤 그 시장 영향력은 상당 부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시장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의해서 움직임이 등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일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것들이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패턴들이 나타날 텐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중국의 위안화의 움직임이고 이에 따른 반대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일 부분은 반도체, 통신, 기기 업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침 이번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 통신기기의 어떤 그 변화 트렌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뭐 어떤 그 변화나 통신 업종에 대한 변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은 중국 A주가 MSCI 편입 확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 이탈 가능성 우리가 조금 좀 2월 달에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려보고요. 3월 초 코스피 200 편출입 종목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가진 종목이 혹여나 코스피 200에서 이탈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이 새롭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미리 좀 해놓으시면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추위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낮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춥습니다. 낮 기온은 2도 선에 머물며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한편 추위만 아니면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충청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상태고요.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까지 발효된 상태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 동해안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인천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간 상태고요. 낮 기온은 2도에서 4도 분포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 울릉도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강릉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5도, 대구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강한 추위가 계속되다가 이후 차츰 풀리겠고요. 내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